이번 시간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니까 어떤 핵심의 개념이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겠죠? 그런데요,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끼리의 덧셈,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수끼리의 덧셈이라고 했는데요. 그 합이 진분수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선 주어진 1을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 하나만큼 색칠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4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넷으로 나눈 것 중 둘만큼 색칠을 하였으니 이럴 때 색칠한 부분은 4분의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하였을 때 나온 값은 얼마일까요? 색칠한 것들을 모두 모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넷으로 나눈 것 중 셋만큼 색칠이 되네요. 따라서 이럴 때 4분의 3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알 수 있을까요? 분모가 같아요. 이럴 때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자끼리 더해서 나온 값을 분자에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 이것이 바로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해결하는 핵심의 개념이 되는군요. 어떻게 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여라. 그럼 이걸 잘 기억하고 그 다음 핵심 개념을 만나보자고요. 뭐가 바뀌었나요? 분수 부분의 합이 가분수인 진분수끼리의 덧셈이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 다음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답이 가분수일 때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거. 수직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여기 0에서 1까지 1을 똑같이 다섯으로 나눈 것 중 하나만큼을 우리는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5분의 1이 4개면 5분의 4죠. 5분의 1이 3개면 5분의 3이에요. 그럼 이걸 더해주세요. 5분의 1이 모두? 그렇죠. 7개가 되죠. 그래서 5분의 7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은 5분의 7과 같습니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답이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직선에서 보세요. 5분의 7은 1하고 5분의 1이 하나, 둘만큼 더 있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1과 5분의 2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죠? 답이 가분수일 때는 대분수로 바꿔주자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어서 진분수끼리의 뺄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 한번 볼까요? 색칠한 것은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 둘만큼이라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만큼을 X표 했네요. 그럼 얼만큼이 남나요? 이럴 때 3분의 2에서 3분의 1을 빼자. 남는 것은 이렇게 3분의 1이 남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을 살펴볼 수 있네요. 선생님이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모가 같으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서 그 값을 분자에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진분수끼리의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날 개념은 조금 낯설 거예요. 보세요. 1 빼기 진분수의 계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1을 네모분의 네모 형태로 바꾸어
그럼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분자와 분모가 같더라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분수로 바꾸어 분자끼리 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 수직선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이 전체는 바로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에서 7분의 3만큼을 빼준 거예요. 그랬더니 남는 것이 7분의 4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된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1을 7분의 7로 바꿔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7분의 7로 바꿨을까요? 4분의 4나 3분의 3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자, 이런 경우는요. 지금 보세요. 이 빼는 수의 분모가 7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자연수 1을요. 7분의 7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 빼기 7분의 3을 계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1을 7분의 7로 바꿔서 7분의 3을 빼주면 되는구나.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주자. 그래서 7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 빼기 진분수 계산 원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원리는 좀 놓치기 쉬우니까요. 중요 표시 꼭 해둘게요. 여러분이 잘 살펴두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분수 부분의 합이 1보다 작은 대분수끼리의 덧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끼리의 덧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럴 때의 계산의 방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수끼리 더했는데 그 합이 진분수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해주면 매우 쉽게 그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1 더하기 2와 5분의 2를 계산해 줄 것이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고 또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3 더하기 5분의 3은 3과 5분의 3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하니까 정말 그 답을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이 대분수를요, 모두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처럼 분수 부분의 합이 1보다 작다, 즉 그대로 진분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분수로 고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결한 방법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분수 부분의 합이 1보다 큰 대분수끼리의 덧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우리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1과 4분의 3 더하기 2와 4분의 2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합치면 되는 건데요. 이때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4분의 5는 1과 4분의 1, 따라서 이 값을 더하면 4와 4분의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의 문제는요. 분수끼리 더했을 때 그 합이 1보다 크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봐야 합니다. 그 방법도 살펴볼게요. 이런 경우라면 1과 4분의 3 더하기 2와 4분의 2를 계산하기 위하여 둘 다 무엇으로? 그렇죠. 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7 더하기 4분의 10.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해주세요. 4분의 17은 가분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4와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군요. 어때요? 방법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같구나라는 거 확인되었죠? 대분수끼리의 덧셈 방법 살펴보았어요. 또 다른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분수의 뺄셈 중에서도 대분수의 뺄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6분의 5 빼기 1과 6분의 4의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수끼리 빼세요.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빼세요. 각각을 빼고 남는 것은 모아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1하고 6분의 1을 모아서 1과 6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였네요. 자,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방법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분자 부분만 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방법을 살펴볼까요?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주었고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뺐어요. 6분의 7은 가분수니까 다시 이걸 대분수로 바꾸어 1과 6분의 1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관련된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교재 속 주어진 문제 볼까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니까 3과 6분의 4m에 2와 6분의 3m만큼을 더하면 모두 몇 미터가 될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필요한 식은 3과 6분의 4 더하기 2와 6분의 3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계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선생님은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끼리 더하니까 5, 분수끼리 더하니까 6분의 7,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5 더하기 6분의 7은 가분수라 대분수로 바꾸어 1과 6분의 1, 그리고 이제 더해주세요. 6과 6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는 6과 6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이 가분수로 표현이 된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걸 살펴두면 돼요. 다음 문제는요, 두 사람 중 이틀 동안 누가 물을 얼마나 더 많이 마셨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여기까지 답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리원이 어제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그럼 이거 더해 주어야겠죠. 알맞은 식을 써볼게요. 1과 10분의 9 더하기 2와 10분의 8.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분수가 보이는군요. 대분수로 바꾸어 1과 10분의 7. 그럼 이제 더해서 4와 10분의 7리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리원이 그 값을 구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제나 것도 구해 봐야 되겠죠? 이 두 분수를 더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2와 10분의 1 더하기 1과 10분의 3은 3과 10분의 4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4와 10분의 7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리원이가 더 많이 마셨어요. 얼마나 더 많이 마신 걸까요? 이런 경우 4와 10분의 7 빼기 3과 10분의 4를 계산하여 1과 10분의 3 이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리원이가 1과 10분의 3리터 더 많이 마셨다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문제까지 모두 해결했어요.
다른 핵심의 개념을 알려줄게요. 2 빼기 4분의 3의 계산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자연수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어야 할까? 자연수와 진분수의 뺄셈은 자연수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꾸어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렇다면 2 빼기 4분의 3이라고 했죠? 자연수 부분의 1만큼을 가분수로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2였던 것이 1과 그리고 1만큼은 4분의 4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4분의 3을 빼주세요. 그랬더니 1과 4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연수에서 1만큼을 가분수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수에서 대분수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방법대로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3 빼기 1과 3분의 2의 계산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3을 바꿔주세요. 뭘로 바꿀 거냐? 2와 3분의 3으로 그리고 1과 3분의 2만큼을 빼주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니까 1과 3분의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또 하나의 방법을 더 가르쳐 줄게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3 빼기 1과 3분의 2라고 했을 때 3을 가분수로 바꿔주세요. 3분의 9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 대분수도 역시 가분수로 바꿔주세요. 3분의 5. 그럼 빼주니까 3분의 4가 되네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과 3분의 1입니다. 라고도 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까지 더불어 살펴두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만나볼 것은 사실 분수의 뺄셈에선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니까 3과 5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3과 5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의 계산. 분수끼리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3에서 1만큼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2와 5분의 빌려온 1은 5분의 5이기 때문에 3과 5분의 1은 2와 5분의 6이 되고 여기서 1과 5분의 3만큼을 빼줄 겁니다.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뺐더니 1과 5분의 3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런데요, 두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 방법까지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는 이에 관련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주어진 문제 확인해 볼게요. 도서관에서 재훈의 집까지의 거리는 도서관에서 상훈의 집까지의 거리보다 몇 킬로미터 더 가까운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주어진 수의 크기만 비교해도 5와 5분의 4가 9와 5분의 2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재훈의 집까지가 더 가깝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가까운가 라고 물어보았잖아요. 이런 경우 필요한 식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9와 5분의 2 빼기 5와 5분의 4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셈이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수끼리 뺄 수 없으니까 자연수 부분의 1을 빌려올 거예요. 그래서 8과 5분의 7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5와 5분의 4를 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주었더니 3과 5분의 3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러므로 3과 5분의 3km 더 가까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분수의 뺄셈을 해결했으니까 자신감 가질 수 있겠죠.
다음 문제는 두 수를 골라 네모 안에 써넣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뺄셈식을 만들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빼지는 수는 가장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가장 작게 만들어야 할까요? 결과가 가장 작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뺐을 때 결과가 가장 작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5, 7 중에서 가장 작은 2를 써넣어 주고요. 또 다른 네모 안에는 가장 큰 7을 써넣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었을 때 결과가 가장 작은 뺄셈식이 만들어지고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면 된다는 거죠. 4와 9분의 2 빼기 3과 9분의 7은 자, 모두 가분수로 바꿔도 좋습니다만 우린 자연수 부분의 1을 빌려올 거예요. 3과 9분의 11 빼기 3과 9분의 7입니다. 자연수끼리 빼면 0이 되니까 분수끼리 빼주세요. 9분의 4가 되지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9분의 4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네요. 돌발 퀴즈 하나 내어볼까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은 1과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글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볼까요?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주세요. 1 빼기 진분수를 계산할 때는 1을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거나 빼서 답할 수 있죠. 또는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배운 개념들 모두 잘 이해되었죠?